네, 이번에 전해드릴 소식은 윤석열 대통령과 조국 대표가 드디어 만났다는 건데요. 5년 만에 공식 석상에서 대면했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조국 대표를 보면서 지금 무슨 생각이 들까요? 자기가 대통령이 됐지만 사실상 일부 태극기 부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민심을 잃은 상황에서 조국 대표에게 많은 에너지가 모이고 이번에 또 총선에서 엄청난 성과를 내지 않았습니까? 아무튼 이렇게 인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조국 대표 측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반갑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뻔뻔하단 말밖에 안 나오는데요. 이때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뒤통수를 세게 쳤습니까? 온 가족을 도륙내고 그래놓고 대통령까지 가서 지금 하는 꼬라지 보면 말 그대로 본부장 방탄 그거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 이 얘기입니다. 참고로 조국 대표도 꾸준히 이런 요청을 해왔었죠.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서 대화를 하고 싶다. 이에 윤석열 측은 어떤 정치인도 선을 긋거나 하지 않고 늘 열어놓겠다 이런 답을 했었고요. 만나서 어떤 대화를 할지도 굉장히 주목됩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를 만났을 때 망신이란 망신을 제대로 당해서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말은 저렇게 하고 또 절대 만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참고로 현장에는 추미애 당선인도 있었다고 하죠. 하지만 행사장 안쪽에 추미애 당선인이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과 따로 인사는 나누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분위기로 보면 추미애 당선인이 국회의장이 되고 앞으로 만날 일이 많을 것 같지 않습니까? 이제 22대 국회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벌써부터 굉장히 주목됩니다. 아무튼 해당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저 꼬라지 좀 봐라. 지금 발 뻗고 잠이나 자고 있겠냐 이런 반응들이 이어지고 있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스승의 날을 맞아서 선생님들이 없었다면 오늘의 자기도 없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선생님을 만났길래 오늘의 저런 인간이 탄생한 걸까요? 이런 이에 대해서는 저런 글로벌 호구를 만든 교사들이 한탄하겠다. 천공센세 찾아갔냐 이런 반응들까지 나오고 있고요. 결국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헌법 위반과 법률 위반을 자행하고 있는데 반드시 끌어내려야 된다. 심판하자. 이런 반응들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민심이 싸늘해지니 검찰 인사를 두고 국힘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국민들은 지금 대통령한테 속았다. 이런 느낌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당 내에서도 김건희 수사하는 검찰 라인을 교체한 걸 두고 성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갑작스럽게 인사가 교체된 걸 이거 어떻게 상식적으로 받아들입니까? 그래서 김용태, 이상민, 유승민 이런 국힘 정치인들도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죠. 김용태 당선인도 이렇게 비판했는데요. 국민의 영린이 무섭다는 걸 인지하고 눈치 좀 봐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참고로 국힘 비대위원입니다. 이 비대위원이 과연 무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민주당을 뒤통수 치고 배신의 피를 가지고 국힘으로 간 중진 이상민 씨도 이번 검찰 인사는 잘못했다. 논란을 더 증폭시키는 일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힘 쪽에 있다가 민주당 쪽에 왔다가 또 국힘 쪽으로 넘어가서 저렇게 자기 몸담고 있는 데를 욕만 하는 그렇게 몸집을 키우는 이상민 씨 하여튼 정치를 저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을 제일 싫어합니다. 비슷한 류로 조정훈 같은 사람도 있죠. 아무튼 이외로도 김종혁 씨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국힘 조직부총장을 맡고 있는데 이건 의도가 있다고 오해받을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하다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의도가 당연히 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와중에 대통령실의 주장이 정말 기가 막힌데요. 총장 임기에 대해서 이건 본인이 결정할 문제다. 그러더니 한단 소리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서로 인사협의를 거친 거다. 그래서 주요 대상자들이 승진한 거고 이건 정상적인 인사다. 이런 황당한 소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원석 검찰총장 반응을 보면 전혀 아닌 것 같던데요. 아무튼 이런 상황을 두고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특히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을 비판합니다. 계속 말씀드렸듯이 저 사람은 대표적인 찐윤라인 검사 아닙니까? 이건 윤석열 대통령이 일방통행을 하는 거다. 마이웨이 선언과 뭐가 다르냐? 이렇게 비판했고요. 이를 두고 박주민 의원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수사를 실감나게 하려다가 네가 감히? 이렇게 당한 거라고 표현했습니다. 최근 7초의 침묵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굉장히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 건데요. 일단 불만이 많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리고 인사는 인사고 수사는 수사다. 이렇게 얘기한 것도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이현석 총장도 마음에 안 들고 자기 생각과 다르다. 이걸 표현한 거란 겁니다. 민주당 양분함 당선인 또한 이 7초의 침묵을 두고 패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 거다. 이렇게 언급했는데요. 지금 무슨 말을 하냐에 따라서 이원석 총장 본인의 향후 거치가 연동돼 있기에 굉장히 많은 생각이 들었을 거란 겁니다. 아무튼 실제로는 나는 패싱 당한 거다. 이 정부의 검찰 인사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을 하고 싶었을 거란 거고요. 검찰이 영원히 정치적으로 독립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을 거란 거죠. 하지만 왜 세게 못 들이받냐? 결국 진보와 보수 양쪽의 칭찬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본인도 살 길을 찾을 거란 건데요. 그도 그럴 것이 임기 초반부터 소신껏 수사를 하고
다른 모습을 보였다면 그래도 많은 시민들이 기다려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미 검찰 내부의 민낯을 다 알고 있는 시민들은 가뜩이나 신뢰를 할 수 없는데 시간 질질 끌었던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제 와서 제대로 된 수사를 한다고 한들 많은 시민들이 믿을 수가 있겠냐고요. 아무튼 이후로 어떻게 갈등이 번지는지도 계속 지켜보고 소식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조선일보에서도 민심이 심상치 않게 흐르니까 이렇게 비판을 하죠. 본인이 그대로 부메랑을 맞게 된 상황이란 겁니다. 국민이 믿고 맡긴 권력을 어떻게 김건희 보호했으냐, 이런 국민의 비판에 대해서 뼈아픈 지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조선일보마저도 실드를 칠 수 없을 정도로 민심이 폭발하고 이제 탄핵 얘기까지 나오는 시점이 왔다는 거고요. 이건 아무리 조선일보에서 물타기를 한다고 해도 그게 가능하지도 않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무엇보다 본인이 누구보다 앞장서가지고 법무부 장관 때리고 문재인 정부 때리고 그러면서 몸집을 키워왔는데 그 화살을 그대로 돌려맞게 된 거고요. 게다가 서울의 소리에서도 오히려 더 당당하게 나서고 있죠. 백은종 대표님, 야, 정말 이분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화 내용 더 있다. 근데 김건희를 소환해야 내가 검찰에 제공하겠다.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는데 윤석열 직무에 관한 최재형 목사와 김건희 씨의 미공개 대화 내역이 더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고위 간부 인사를 보면 나 검찰 못 믿겠다. 그래서 이 전체 자료는 검찰에 제공 안 하겠다. 김건희 소환할 의지 없다면 자료를 자체 공개하거나 아니면 야당에 제공하겠다. 이런 결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도 진퇴양난이 된 거죠. 아마 골치가 꽤나 아플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라 윤석열 지검장 당시에 943만원 한우파티 의혹이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이를 두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건 문제 없는 거다, 이렇게 또 털어주고 있습니다. 민주당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에선 뉴스타파가 보도한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당시에 업추비 관련 결과를 인용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한마디로 유명 한우집에서 6차례의 업추비를 총 943만원이나 사용했다면서 공무원 행동강령 그리고 업추비 세부 집행지침 위반, 이걸로 권익위에 신고를 한 겁니다. 근데 권익위에선 이걸 그냥 넘어간 거고요. 이러니 네이버 댓글에서도 아니 900만원은 괜찮고 7만 8천원은 기소까지 하고 아주 나라를 뒤집어 놓고 뭐 저런 인간들이 다 있냐, 당장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권익위가 아니라 그냥 윤석열을 지키는 곳 아니냐, 이 나라가 어찌 되려고 이렇게 가고 있냐, 지들 쓰는 건 괜찮고 서민들 지원금은 포퓰리즘이냐, 이런 비판까지도 따르고 있고요. 그러든 말든 본인들은 그냥 방송사만 입틀막 시키면 된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까? 심지어 방송사 제재에 나라 돈이 펑펑 쓰였는데요. 무려 1억 4천만 원이나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렇게 특히 MBC를 대표적으로 보내려고 안간힘을 썼는데 사방에 그냥 징계를 때렸죠. 그래서 방송사들이 방송심의처분에 불복해서 방통위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게 모두 11건이라 하고요. 4달간의 집계지만 최근 10년간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방통위가 지불한 비용은 약 1억 4천만 원이라는 거죠. 이 또한 최근 10년간 가장 많은 액수인데요. 도대체 왜 돈을 저런 데다 써야 되냐, 이 얘기입니다. 이러니 고민정 의원도 이건 불필요한 행정력과 세금이 줄줄 새고 있는 거다, 이렇게 비판한 거고요. 해당 유튜브 영상에도 많은 댓글들이 달리고 있는데 대부분 방통위, 방심위, 선방심위에 책임을 물어야 된다, 저 정도면 직권남용 아니냐, 무리한 소송으로 국고를 탕진했으니 배임죄로 고소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에 많은 공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대통령실 앞에서 추모도 못하게 만드는데요. 경찰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대통령실 인근 행진 시위를 금지시키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법원이 어제 이거 허용해라, 이렇게 결정을 한 거고요. 경찰에서는 계속해서 이걸 막으려 했지만 법원이 잇따라 허용 결정을 하니까 다른 방식으로 계속 제한을 하려고 한 건데 이것도 인정이 안 된 겁니다. 이러니까 지금 대통령실 바로 앞에선 집회든 행진이든 뭐든 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구실을 만들려는 거라고 비판했고요. 이건 결국 집회의 자유를 매우 위축시키는 거다,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법원에서 번번이 제동을 걸어서 지금 방심위, 선방심위 이런 데도 망신을 당하고 경찰도 망신을 당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 이번 내용도 요약해보자면 윤석열 대통령이 말로는 자유를 얘기하지만 사방에 입틀막 시키고 아예 집회나 행진도 못하게 만들면서 자유를 누구보다 탄압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번번이 그마저도 망신을 당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지금 검찰 내부의 갈등도 계속해서 커지는 상황인데 이후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소식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이런 망신도 없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